현대 국가의 예산안을 펼쳐보면 가장 거대한 톱니바퀴 하나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자금이 이 기계장치를 통과하며 국가 경제의 혈류를 통제하죠. 안녕하세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대상은 정병렬 재정학연십 제14장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그중에서도 사회보험제도 파트입니다. 박사님, 솔직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건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걷어서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단순한 복지 지출 아닌가요? 굳이 복잡하게 경제학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나요? 사회보험은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장치입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고 자원을 재배분하는 기하학적인 논리가 그 이면에 깔려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마주치면 가장 당황하는 두 가지 핵심 그래프를 완전히 분해해 드릴 겁니다. 세대 간 자원을 엮는 중복세대 모형 그래프와 무상의료가 초래하는 후생손실 삼각형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증명하겠습니다. 노후와 질병, 시장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불확실성을 국가가 어떤 수학적 원리를 통해 교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번 14장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핵심 목표입니다. 내 월급에서 매달 떼가는 국민연금 영수증을 보면 그냥 내 돈을 강제로 뺏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사무엘슨의 중복세대 모형을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생산된 재화를 다음기로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가상의 경제를 상상해 보시죠. 이 차트를 보시죠. X축은 청년기의 소비를, Y축은 노년기의 소비를 나타냅니다. 재화를 미래로 이전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청년기에 생산한 재화 2단위를 모두 젊을 때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자급자족 상태에서는 노년기의 소비가 정확히 0이 된다는 겁니다. 은퇴 후 생존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국가가 개입해 하나의 사회적 계약을 맺습니다. 현재의 청년 세대가 노년 세대에게 소비재 1단위를 넘겨주고 자신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는 그 다음 청년 세대에게 재화를 받기로 합의하는 겁니다. 이 합의를 통해 청년기의 모든 재화를 소진하는 극단적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두 기간에 걸쳐 고르게 소비하는, 즉 X축 1, Y축 1의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균형점이 이동한 결과 개인의 생애 효용 함수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으로 밀려납니다. 각 개인의 만족도가 명확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무차별 곡선이 밖으로 나갔다는 건 결국 모두의 만족도가 커졌다는 뜻이군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뺏는 게 아니라 세대 간에 서로 이득을 교환하는 구조였네요. 연금 제도는 민간 시장의 자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세대 간 자원의 이전을 현실화합니다. 이를 통해 전 사회 구성원의 효용을 높이는 파레토 개선을 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계약이죠. 세대 간 합의의 기하학적 원리를 확인했으니 이제 이 제도를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재원 조달 방식, 즉 부가 방식 PAYG의 수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가 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낸 기여금으로 은퇴세대를 부양합니다. 화면에 이 공식이 사회보장세율을 결정하죠. 공식 앞부분의 부양률은 근로자 1명이 책임질 노인의 비율을, 뒷부분의 소득 대체율은 지급받는 연금액이 과거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이 공식은 냉혹한 인구 통계의 현실을 비춥니다. 인구 고령화로 은퇴자가 늘어 앞쪽의 부양률이 상승한다면 이 등식을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청년들의 세율을 높이거나 노인들이 받을 소득 대체율을 낮춰야만 합니다. 세대 간의 문제는 수식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같은 세대 안에서 부자 노동자와 저소득 노동자 사이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 건가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 공식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실제 급여 산정 기본 구조입니다. 세대 내 재분배 장치는 괄호 안에 숨어 있죠. 수식을 구성하는 이 두 축을 보시죠. B는 개인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이고 A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균등 부분입니다. B 항목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가 성립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A 항목 때문에 수학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평균 소득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의 부가 평균보다 적게 버는 저소득층으로 수학적으로 이전되는 것이죠. 즉 부가 방식 연금제도는 거시적인 인구구조 변수에 종속되는 시스템인 동시에 제도 내부의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내재한 분배 시스템입니다. 연금제도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의료보험은 어떤가요? 사람 생명과 직결된 의료비는 전면 무상일수록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차트는
데이터는 무상의료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증명합니다. 정상 균형점은 2제로입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전액 무상이 되면 환자의 체감 비용은 0이 되고 소비량은 한개 편익이 0이 되는 점 이 원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편익보다 비용이 큰 구간이 생기며 삼각형 비면적만큼 막대한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공짜라고 해서 병원을 조금 더 간 것뿐인데 저렇게 거대한 낭비의 영역이 생겨버린다고요? 이를 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정의합니다. 정부가 의료비를 100% 부담하지 않고 환자에게 반드시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수학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한 무상의료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환자의 한계 비용을 0으로 만드는 순간 필연적으로 거대한 후생손실 삼각형이 발생하며 이 자원의 누수를 통제하는 것이 의료보험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지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3가지 굵직한 수학적 논리를 증명했습니다. 세대 간 이전을 통해 무차별 곡선을 밀어낸 중복세대 모형, 부양률과 소득 대체율의 등식을 보여준 부가방식 공식, 그리고 무상의료가 초래하는 후생손실 삼각형까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대한 연립방정식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 풀어야 할 현실의 딜레마를 묻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여 부양률이 수직 상승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연금의 수학적 등식을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성세대의 소득 대체율을 깎아야 할까요? 아니면 청년 세대의 사회보장세율을 끝없이 올려야 할까요? 오늘 배운 14장의 이론과 그래프는 단순한 암기용 텍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